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이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TV자율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뭐 하나 댓글까지 해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저께죠. 화요일 날 수원 메세에서 자유통일당 당원 수만 명이 모여서 자유통일당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실내에 모여가지고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대선 후보자 4명이 선정이 됐는데 정광훈 목사님, 이종혁 사무총장, 손상대 대표, 구주화 변호사 이렇게 4분이 결정이 됐어요. 이제 4분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셔야 될 듯한데요. 누가 대선 후보로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정치의 계절이고 지금 모든 당 후보들이 당 후보를 만들어서 후보들끼리 서로 연대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당이든지 이 전당대 후보를 뽑는 선출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자유통일당도 마찬가지로 우리 광화문 광장을 지켜온 보수 우파의 핵심 그런 아주 역동적인 그런 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분이 그 후보로 나왔는데 그 어떤 식으로 뽑을지는 이제 아직 정해진 게 없죠. 네. 뭐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일단은 후보가 되시면 좋겠고 그렇게 일단은 뽑지 않겠습니까, 당원들? 네. 뭐 인지도나 지지도나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상대 이 세 분은 그 게임이 안 될 건데 그 이재명 후보랑 그 2명 네. 그런 거랑 비교할 때도 비슷하지만 네. 이 3분은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경쟁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시죠. 네.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나 이 자유통일당에서 내는 목소리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탈당하라고 하면 자유통일당으로 오라. 내가 2년 안에 다시 대통령 만들어주겠다. 그나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꿋꿋하게 의지를 지키고 계시는 거고 또 이제 비상계엄을 우리가 뭐 계몽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비상계엄 덕에 중국에 점령돼가는 국가 상황을 알게 됐다. 우리 그 이제 자매 채널이죠. 뉴스피릿에서 하고 있는 탐사 보도. 여기서 지금 중국이 어떻게 야금야금 대한민국을 잠식해 가고 있는가, 뭐 소위 말해 하이브리드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2편짜리 탐사 보도도 만들었어요.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보시라고 홍보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또 짚으셨고, 그다음에 국민적 결집을 이뤄내서 결국 체제를 수호할 수권 정당으로 자유통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미래의 비전도 밝히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후보자가 누가 되는지 저희가 또 지켜보고 뭐 그 사이에 저희가 모실 수 있으면은 후보들을 또 모셔서 인터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당은 자유통일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대선에서도 지금 뭐 어떻게 빅텐트가 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자유통일당의 보수애국 시민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건 저희가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의 어떤 폭주로 인해서 국회 폭주로 인해서 보수 우파가 상당히 위태로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번에 그랬고 뭐 일단 우파가 집권을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을 시켰고 뭐 이 좌파들이 선전선동으로 인해서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참에 정말 이제 우리 자유통일당에서도 좋은 후보를 이제 내서 네. 보수 우파가 단결해서 튼튼한 어떤 기초가 튼튼한 보수 지형을 다시 만들어야만이 네. 저 무도한 민주당 세력을 우리가 견제하고 막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금 아주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죠.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선고가 3시에 있을 예정인데요.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강용석 변호사 모시고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희망 고문 당하는 것 같아서 섣불리 예측하기는 싫지만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를 오히려 파기환송보다 파기자판을 얘기를 하셨어요.
참 보수 진영이 이 사법부 판단에 너무너무 그 헌법재판소 판결에 실망을 해가지고 또 실망할까 걱정은 많이 하시고 모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60% 이상이 판사를 못 믿겠다. 향후 AI 판결 도입하자 이런 의견까지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과연 대법원이 지금 13명 중에 노태학 대법관은 이제 회피 저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기 때문에 회피했기 때문에 12명이 이제 판결을 하고 다수결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노스트라다무스 장 신은 살아있다. 신은 우리 편일 것이다.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오늘 이제 불과 지금 한 2시간 뒤에 네.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뒤흔들 그런 판결이 나와야만이 대한민국에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예측을 많이 했지만 뭐 기각각하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뭐 무죄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죄냐 유죄냐. 예. 그러면 유죄가 되려면 파기환송. 네. 파기환송하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6개월 정도면 이재명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다고 파기환송을 하면 죄 있는 사람이 왜 대선 후보 나와서 하냐 중도층 다 날아갈 거예요. 네. 뭐 후보자는 되겠지만 선거에 엄청 영향을 미치겠죠. 선거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모두가 다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서 이재명 사퇴하라. 뭐 그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에 엉망이 될 겁니다, 나라가. 네, 그러면 선거가 또 제대로 치러질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정말 조희대 대법관이 신의 한 수로 신의 한 수로 이재명에 대해서 파기 재판을 해서 벌금 한 300 정도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네. 참, 그, 조희대 대법관이 어쨌든 뭔가 의지를 가졌어요. 이게 뭐, 이렇게 결론이 나든 저렇게 결론이 나든 국민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결론을 지어야 된다. 의지를 가졌는데 그 의지에, 부합해서 이 지금 12명의 대법관들이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 상식적인 판단을 좀 해주시길 저희는 뭐, 간절하게 기대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이고. 기도를 우리가 지금 2시간 동안 계속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예, 조금 뭐 한 2시간 뒤에 이렇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지난번 헌재 판결에서도 뭐 기각이냐 각하냐 4대4냐 5대3이냐 6대2냐 8대0이냐 상당히 뭐 여러 가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대법원은 진보적인 성향이 3명이고 나머지는 중도하고 우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고 이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사법적인 영역에서 대법원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결해 줘야만이 이 나라가 삽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정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실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국민의힘으로 가보시죠. 어제 김문수, 한동훈, 양자 토론이 밤 10시에 있었고요. 오늘부터 2일까지 선거인단 50, 국민여론조사 50을 통해서 3일 최종 후보자를 확정하죠. 이 각 캠프에서는 뭐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또 이미 4강 탈락한 나경원, 이철우, 뭐 유정복 후보들에 대한 지지 끌어올려고 지금 한참 노력 중이고 어제 뭐 나경원 의원은 2시에 또 김문수 장관 그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단결할 사람들끼리 이제 해쳐 모여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뭐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 해쳐 모여 한 겁니다. 지금 나온 사람 저는 뭐 거의 다 김문수 후보로 일단 모였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결과를 보고 이긴 쪽 밀겠다 그런 쪽인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표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동훈 후보 표를 조금 뺏어왔지만 그래도 한동훈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동훈 대 나머지 그러니까 7명, 6명이 다 합쳤고 후보가 나온 사람 중에 그리고 한동훈하고 안철수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수 당원들, 돈 내는 당원들은 진성 당원들이면 알잖아요. 네. 엄청 강력한 그렇죠. 네.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탄핵을 시켰다 이런 거에는 상당히 비판적인 네. 그런 당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이제 득표한 걸 분석을 해보면은 약간 65대 35? 예, 뭐 하여튼 통상 그런데 이제 뭐 발표는 못 하니까. 네네. 근데 마지막 5월 3일 그 공개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퍼센테이지 돌아다니는 게? 공개된 거 아닙니다. 그거 그래요? 불법입니다. 그러면 그 거기 사실이 그 위에다가 밭이라고 돼 있죠? 네, 찌라시. 예, 예. 그냥 찌라시네요. 찌라시고 다 자기들 1등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숫자만 바꿔서 또 보내고 찌라시라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또 고발한다고 막 그러고 네, 그렇게 네. 하고 있는데 공개가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이고 5월 3일 날도 공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전당대회 때. 공개를 할지 안 할지 뭐 안 할지 아니면 1위 후보, 2위 후보, 1위 후보만 발표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중요한 거는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끌어올 수 있는 세력이 이제 안철수 지지 세력인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직접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나머지 후보 이제 두 명의 후보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것 같지는 않다. 아니 근데 최종 그 단계에서 1차 토론회 때 네.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붙었잖아요. 네. 그때 안철수 후보가 계속 AI에 대해서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AI 전문가가 AI 비전문가인 김문수 후보한테 물으니까 이 답변이 이게 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안철수 후보를 AI 국가위원장 장관급으로 좀 모실 테니까 좀 그때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엄청 기분을 좋아하던데요. 네. 뭐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동훈 후보가 표를 다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분 별로 안 좋을 것이고 네. 또 김문수 후보와는 또 뭐 탄핵 찬반이냐 이 당내에서는 그런 또 논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후에 만약에 빅텐트가 쳐지면 그 중도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빅텐트 최종 후보와 연대하면서 이 선거 캠프에 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 캠프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자, 한덕수 후보가 뭐 거의 나오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 후보가 아니죠. 총리 대행께서 권한대행께서 권한대행이죠. 근데 이제 뭐 권한대행이 나와서 국민의힘과 원샷으로 경선을 해서 최종 후보가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 뭐 당헌 당규를 바꾸지 않으면 네. 일단은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내일 여론조사하고 토요일 날 네. 후보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1일 날 오늘 아니면 내일 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하고 네. 국민의힘이 입당을 해서 네. 경선을 한다. 네.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죠. 당헌 당규상 안 네. 됩니다. 네. 네. 그러면 홍준표, 나경원 뭐 다 떨어진 후보들이 우리 다시 하겠다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되고 그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네.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네. 그래서 일단 당 외에서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후보 등록이 11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남아요, 딱. 일주일 동안 TV 토론 한 2번 하고 네. 그리고 여론조사 이틀 하면 4일이 가잖아요. 네. 그럼 3일 남아요. 3일 동안 후보 결정을 해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이기면 네. 입당을 해서 후보 등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면은 지지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뭐 후보 토론이라든가 여론조사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양측에서 대리인단이 나와서 서로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어려워서. 예. 그리고 당의 1등 후보로 된 측에서는 절대 우리는 그럼 안 하겠다. 시간을 끌면 그냥 지나가면 끝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5월 25일 날 인쇄를 해요. 투표용지. 그럼 5월 25일까지는 한참 남았어요. 그럼 그때 만약에 경선을 해서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가 된다. 네. 그러면 2번이 안 돼요.
몇 번이 되냐면 7번, 8번. 7번, 8번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때까지 쓴 무소속 돈이 몇십억 나올 거예요. 20일 동안 쓴 돈이. 네. 그건 보전을 어떻게 할 거예요? 후보 등록하면서 이제 벽보 인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보물도 그리고 해야 선거운동은 되고 전국적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3, 40억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 40억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인건비 하면 한 100억 정도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소속으로 해서 하다가 20 며칠까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마자 바로 토론회하고 일주일 내에 끝나지 않으면 어렵다. 근데 이제 뭐 토론회를 해서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하는데 과연 한덕수 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득이 많으냐 아니면은 국민의힘 입당해서 출마하는 게 결국 선거는 지금 이재명을 이기고 봐야 되니까 어떤 게 득이 많으냐를 봤을 때 사실은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면 호남도 뭐 편견 없이 그러니까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표도 좀 많이 갖고 오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야당의 공격도 좀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협상과 대화도 너무 이제 정당으로 편가르기 하는 데서 좀 벗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당선이 된다면 또 개헌을 한다 해도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무리가 없지 않나.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국민 통합, 국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결국 선거 비용과 그다음에 이 후보자 번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번이냐 7번 8번이냐는 사실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장성호 교수님께서는 원샷이든 투샷이든 일단 단일화가 되면 한덕수 총리가 뭐 그 예비 후보는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지만 본선거 때는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저는 그 길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7번, 8번, 9번 뭐 이렇게 받으면 그 사람들의 시야가 거기까지 안 갑니다. 1, 2번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2번이면 두 번째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8번, 9번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복잡하고 그러는 순간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이 찍겠습니까? 안 찍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들어와서 한덕수 어렵네요. 총리가 들어와서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뭐 누구를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을 버리고 상위에 있는 한덕수 총리를 갖다가 해서 후보로 만든다면 이것도 반발하는 세력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로섬이 아닌가 또 싶은데 그래도 하나라도 합쳐야 되고 그리고 선거연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낙연 새누리당 고문 이런 분들은 다 선거연대를 하면 돼요. 선거연대 대선 승리 연합을 해서 선거연대하고 나중에 지방선거 때 어떤 뭐 호남을 다 맡긴다던가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부분만 당에 들어와서 해서 일단 당의 후보랑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해가지고 한 명으로 단일화하는 그런 것이 이제 상당히 좋은데 당의 후보가 되는 사람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참 국민의힘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그 후보가 될지 저희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답은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탄찬 세력과 탄반 세력이 이미 6대4 내지는 65대 35 이런 구도로 가기 때문에 뭐 김문수 후보가 어제 토론회는 하셨지만 토론회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별로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혔다고 봐요. 이제 그러나 이제 50% 국민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 토론을 봤을 때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 영향이 있지만 어떤 승패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 않았을까. 대세에는 별로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방향대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1위를 할 가능성이 큰데 김문수 후보는 뭐 한대인과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뭐 단일화 필요하면은 단일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뭐 단일화를 위한 협상이나 또 단일화를 위한 실질적인 이제 단일화가 되는 거는 그렇게 단일화의 과정을 겪는 거는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뭐 김문수 후보가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단일화 후보로 됐을 때 참 전략적으로 진짜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맞는지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저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냥 쉽게 당연히 뭐 국민의힘 들어와서 해야 된다. 그거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제 빅텐트를 치는 입장들 뭐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뭐 외곽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연대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번 달고 그 단일한 후보를 돕지 않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건 뭐 현역 의원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뭐 이합집산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큰 쪽으로 합칩니다. 통상적으로. 네. 큰 쪽에서 합치지 않고 작은 쪽으로 합치다가 제3지에서 합하면 큰 쪽이 무너집니다. 네. 그러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지금 우리가 8명에서 4명, 4명에서 2명, 2명에서 1명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러는 것도 지지층을 일거에 다 날리는 게 아니고 이쪽 지지층 한 사람 조금 이제 여기 떨어졌으면 요 지지층을 살짝 해가지고 끌어오고 이런 단계적인 걸 거치기 때문에 선거는 마이너스 선거 아니고 플러스 선거를 해야만이 네. 이긴다. 네. 자,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 뭐 보수의 책사로 상징되는 인물이신데 총괄 선대위원장, MB 때 법제처장을 했던 이석연 처장도 합류를 했어요. 이 보수도 똘똘 뭉치고 외연을 확장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또 민주당 역시도 지금 이재명 후보는 괜히 지금 막 보수로 외연 확장을 하겠다면서 이제 보수를 조금 상징하는 분들을 모셔갔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없죠. 이분들 면면을 좀 보면은 뭐 글쎄요. 다 예. 과거에 뭐 패배만 일삼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라든가 그리고 또 과거에 무슨 당에 무슨 문제로서 얽힌 사람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와 진보가 똘똘 뭉쳐서 싸우는 형국에서 아니 보수에서 책사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보수의 책사를 갖다가 진보의 책사로 만들면 그 진보 운전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쓰다가 왼손으로 네. 이게 됩니까?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왼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일본에 가서 운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아니 시간이 걸리고 네. 아니 근데 윤여준 장관 같은 경우는 매일 뭐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중도층만 지향하는 사람인데 지금 회색지대 없어요. 보수 진보가 완전히 지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중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네. 아이고 뭐 저 경제도 그렇고 재벌 해체한다더니 이재용 삼성회장 만나고 또 뭐 보수 우클릭하고 색깔도 파란 거에서 막 빨간 거 여기다 섞고 태극기도 달고 다니고 도대체 여기서 왜 그러는지 대한민국이 참 우습습니다. 아니 뭐 어차피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를 별로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도 선거를 하려면 민주당 내부의 결속이 중요할 텐데 사실 지난 총선에서 그 문재인계를 많이 학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 세력을 지금 다 껴안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이렇게 보수로의 외연 확장을 하는 것 그게 결국에는 독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긴다는 확신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모든 걸 다 쓰고 있고 심지어 저 국립묘지에 가서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묘역에도 박정희 참배를 그건 하고. 진보 역사를 보면은 네. 안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도 뭐 스스로 가서 뭐 참배도 하고 물론 보수 책사 윤여준 이 선거대책 위원장이 또 혹시 코멘트하는지 모르지만 뭐 가는 곳 다 갑니다. 그러면 색깔이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맹탕, 회색지대가 되면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건 뭐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참 선거가 하루하루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보수는 뭐 자체 후보도 지금 이제
또 3일 날 돼야지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도 또 한도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할 경우에 또 단일화를 해야 하는 문제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거는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권을 범죄자 이재명 후보에게 넘길 수는 없다. 우리가 뭐 탄핵을 겪으면서 많은 상처도 입었지만 반드시 이재명은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야 되고 그것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하시는 것 같고요. 지켜보죠. 네, 지켜봐. 네. 모든 게 다 네.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굳건히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을까. 네, 저희는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네.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